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노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근로자가 첫 출근하고 그날 당일에 퇴근하기 직전까지는 꼭 작성하셔라고 안내드리는 상황입니다. 문 열고 나가기 전에 꼭 써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나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업무 장소라든지 업무 내용, 그리고 휴게 시간도 특정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표준계약서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이런 건 어디서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이라는 곳에 가셔서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표준 근로계약서 7종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시고 대표님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을 하고 교부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을 함께 작성을 하시고 복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주셔야 완벽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처럼 두 장 똑같은 걸 작성해서 하나씩 나눠 가져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러다 보면은 대표님 사인이 빠진다든지 근로자 사인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원본을 함께 작성하시고 그 원본을 회사에서 보관하고 복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사본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되는군요. 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때는 뭔가 제재가 있으니까 의무 규정으로 뒀겠죠?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근로자가 이제 결근을 하고 뭐 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 문서입니다. 저희가 일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벌금이 얼마냐고 너무 많이 물으시는데요. 500만 원 이하인데 그럼 뭐 한 400만 원 이렇게 나오나요?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거는 최대치의 벌금을 정해둔 거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 있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알려져 있는 바로는 1회 위반했을 때 보통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대략적으로 그 기준을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자에게 복사본을 나눠주고 대표님은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이분이 퇴직할 때 버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근로기준법에서도 보관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 등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에 관해서 보관 의무가 있고 퇴직을 하더라도 3년 동안은 보관을 해라, 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은 보관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관 기간은 3년이군요. 네. 세법의 증빙은 5년입니다.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021년 11월에는 임금명세서라는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소에 급여대장에 기본급과 기타 수당 등의 4대 보험과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고 난 금액을 급여대장이라는 명목으로 작성해 두고 있는데요. 이 급여대장을 좀 상세하게 적는 거를 임금명세서라고 보면 되나요? 네, 일단 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히 적어야 될 내용들을 조금 명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제 근로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이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한 가지 적어주시고, 이제 임금 지급일에 대해서 명시를 하라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날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한 날짜를 명시를 해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금 총액이라든지 뭐 기본급, 수당 등 구성 항목을 적으시면 되는데, 매월 변동되는 수당이 없다고 하면 그 기본적인 내용만 적으셔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달 기본급이 1년 내내 똑같다 이러면 그냥 기존처럼 급여대장에 4대 보험과 세금 땡 내역만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매월 변동되는 수당이 없다고 하시고 매월 같은 금액이 계속 나가는 형식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그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으실 필요는 없어서 간단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시급제 파트타이머를 쓰는 경우나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변동되는 수당이 있다고 하시면 그 수당에 대해서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네, 그럼 이런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전달을 하면 되나요? 우선 노동부에서 나와 있는 방법으로는 이메일, 카톡, 문자, 뭐 어느 방법이든지 이제 교부를 해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사용자에게 교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자적 방식이라든지 증빙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거는 또 안 하면 어떤 제재가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임금 명세서 아닌 경우에는 이제 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받아서 25일 이내에 이제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아, 시정의 기간을 주는군요. 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 이런 게 있나요? 네, 과태료 규정도 물론 있습니다.